고추 이렇게 고르실 때, 네네. 품종 고르실 때 네.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이나 아니면 요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예전보다 고추를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일하기가 힘들고 이제 재배하시는 연령층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최대한 이제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고추를 찾으세요. 그러시면은 일단 약도 조금 덜 쳐야 되고 키도 좀 작아서 따기 편하고 그래야 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고추가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인 빨리 숫기가 차고 대과종이고 사이즈가 잘 나오고 매운맛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정도를 기본으로 잡고요. 이제 현재 트렌드는 거기다가 이제 병리 저항성이 있는 품종들을 많이 찾으시죠. 예전 품종들은 이제 해충 피해라든지 바이러스 피해, 탄저병 같은 게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항성이 있는 품종들을 많이 선택하셔야지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력도 적게 들어가고 수확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네, 이제 파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기에는 이제 고추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고추를 파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흔히들 트레이라고 말하는 포트에다가 파종을 하는 방법이고요. 한 가지는 그 벼육모형 모판 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그런 모판에다가 파종을 한 후에 나중에 이제 농가분들이 하나씩 뽑아서 가식을 하시는 그런 두 가지 파종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애기모라고 하는데요. 그런 작은 가식용 모종은 이제 환경마다 다른데 보통 한 25일에서 30일 정도 육묘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육묘장 환경에 따라서 날짜가 정해지고요. 이제 일반 모종 같은 경우에는 또 육묘장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80일에서 85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육묘장들은 농가랑 다르게 자주 방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시기에서 병해충이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지금은 이제 뿌리 발근을 위해서 야간 온도 관리, 그다음에 습도 관리 이쪽에 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묘장에서는 보통 모종이 나갈 때 농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초기 활착률이 얼마나 우수한가 그걸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일단 한번 뽑아보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봤던 그 정도의 발근력이 나오나 그걸 확인을 하시고요. 육묘 기술에 따라서 발근력이 좋으면은 좋은 모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파종을 하면 거의 다 100%다 싹이 나올까? 이제 보통 저희가 종자가 이제 품종마다 다른데요. 근데 이제 육묘장에서는 온습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발화실에 들어가서 발화 부분이 일정하게 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육묘장에서 발화 있으면은 이상이 없는 종자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90% 이상은 발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발화실은 이제 보통은 육묘장에 따라 다른데 한 28도에서 29도 이상, 습도는 90% 이상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품질이 나쁜 그런 모종들은 걸러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품종에 따라서 증파를 해요. 그렇게 파종을 해야지 나중에 똑같이 이제 모종이 되더라도 우수한 모종을 선별을 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밥과류나 고추 종류 같은 경우에는 한 3박 4일 정도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발화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온도를 잡고 있는데 발화실을 운영하지 않는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를 보고 있어요. 대신 이제 발화실이 없으면은 발화가 늦고 발화새가 고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3박 4일 발화실에 있다가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서 깔아놓고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예 상토로 덮여 있으니까 그냥 흙으로 보여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있으면은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종 사왔을 때부터 이미 병 걸려 있었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얘기들을 좀 자주 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게 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일단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육묘장에서 일을 할 때 그런 클레임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종이 나갈 때 이제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세균성 질병 같은 거에 걸려 있었을 때 모종 상태에서 보여요. 육묘장에서는 아까 소독된 상토도 쓰고 방제를 보통 이제 저희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방제를 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방제력이 훨씬 더 우수해요. 보통은 육묘장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거의 제 경험상 육묘장에서 병에 걸리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육묘장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
그 해에 따라서 유난히 바이러스가 심하게 왔다. 그런 거는 이제 해충의 밀도가 유난히 높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매일 방제를 한다고 해도 이제 그런 기형률이 이상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모종 나갈 때 그런 병증 또 걸린 모종들은 제외를 하고 나가죠. 육묘장에서 나가기 전까지도 계속 방제를 하기 때문에 나가고 나서도 며칠간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토양이 정식된 이후에 생기는 바이러스는 이제 그쪽 환경 문제일 수가 있죠. 정식된 환경. 시간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아침에 스크린이 열고 닫히는 것도 자동으로 되고요. 저희가 파종하는 것도 다 자동. 온도를 맞춰 놓으면은 지금 천장이 2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1중 천장과 2중 천장이 알아서 열리게 되고, 비가 오면은 천장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다 우적 센서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된다고요? 네네.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게 스마트팜이지. 진짜 장난 아니다. 지금 보시면 링풍 시스템이랑 바닥 쪽에 보면 온풍 시스템이랑 다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름에 대비할 수 있는 육묘장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이 일단 고가 높아야 돼요. 고가 높아서 높은 온도를 위쪽으로 빼서 밖으로 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스크린도 다 되어 있고, 이제 냉풍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 이제 고온에 대비할 수는 있다고 봐야죠. 이제 요즘은 일반 농장도 스마트팜이 대세를 되고 있는 것처럼 시스템이 온습도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은 육묘 관리하시는 분이 조금 기술력이 있는 분들, 일단 뭐 하시기로 맡기시기로 된 육묘장 있으시면은 직접 오셔가지고 육묘 상태를 한 번씩 보시면서 어느 정도 잘 키우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품종을 되게 다양하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랑 관련 있는 그 회사분들이 연구도 같이 육종도 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소재 자원 같은 것들도 깔려 있어요. 근데 저희 육묘장도 저희 대표님께서 원래는 이제 육묘업도 하지만은 저희 소재 개발에 좀 이용하려고 만든 육묘장이에요. 연구개발 부서에 같이 있군요. 네네네,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따로 있지만은. 네, 화순 고인돌 육묘장의 안상현 과장입니다. 오늘 농사톡톡에서 저희 뭐 고추 품종이나 육묘장 관련해서 한번 견학을 오셔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네, 저도 재밌었고, 저희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좋은 모종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